자, 그 다음에는 유형병 독서 전략 했으면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자주 안 해본 한국 사람은 굉장히 안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이럴 때 오히려 낭독을 많이 했어요. 마늘 전까지 뭐 부모님 밖에 있어서 큰 소리 하지 못했는데 다 소리 내서 했다고. 근데 지금은 딱 한 방씩 도서관에 이러고 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낭독하면 머리가 좋아질까?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진다. 이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소리 내서 읽으면 좋아진대요. 운동피질, 청각피질이 있는데 베르니케 영역 같은 경우는 언어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커진대요. 베르니케 영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은 말하기 능력이 좋아요. 이게 낭독하면서 읽으면 입으로 말하니까 입이 움직이니까 운동피질이 형성되는 거고요. 들리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청각피질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말한 문자를 해석하면서 베르니케 영역 돌아가는 거고요. 내가 말을 조리 있게 또박또박 하려면 브로카 영역까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낭독을 하면 네 가지 뇌 영역이 활발하게 활동되면서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전에 했던 우리 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이라고 이거 있으면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이건 MBC에서 한 건데 묵독하는 거랑 낭독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책을 읽는데 한 팀은 묵독으로 그냥 조용히 책을 읽고 한 팀은 막 떠들면서 낭독으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낭독팀은 평균 50.6점, 묵독팀은 36점이 났어요. 36점, 14점 차이가 났대요. 다시 채점해도 뭐 1차, 2차 채점해도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낭독하면은 뇌의 기억력에도 영향이 간다는 걸 증명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낭독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낭독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소리 내서 읽으면 돼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토론하는 거실, 글쓰기 식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과적인 낭독법은 첫 번째는 날마다 최소 20분 낭독해라. 이 사람도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각도. 그래서 내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20분 정도는 크게 읽고. 애들 있는 집은 애들하고 같이 막 읽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도 원래는 낭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처음에 기억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믿은 거예요. 왜? 다 읽어올 거라고. 근데 대부분 딴 데서 했을 때는 안 읽어와서 뒤늦게 읽거나 지금도 한두 명 그럴 때도 있지만 와서 그래서 초기에는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릇을 들이다 보면 후세잖아. 버릇을 들여야지. 그래서 들이대면 나중에는 읽어오고 되면 그때는 읽는 것보다는 토론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큰 소리를 읽어라. 크게 읽을수록 뇌에 더 자극이 되니까. 적당한 소리를 읽어라. 래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 감정을 넣어서 읽어라. 저는 그 아이들 뭐 유치원 때도 가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구연동화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뭐 1인 8역을 하니까 호랑이도 했다가 뭐 떡 하나 주면 한 장어 먹게. 이거는 호랑이가 아니네. 떡 하나 주면 한 장어 먹을게. 막 이러면은 알았어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재밌게 하면은 그게 또 스토리텔링처럼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죠. 잘못 읽은 문장은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또박또박. 뭐 아나운서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박또박 읽어주면 뇌에 더 효과적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할 얘기가 멘텟입니다. 멘텟이 뭔지 아세요? 멘텟? 지식정보 가이드라고 해요. 지식정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리처드 헌터라는 사람이 쓴 유비쿼터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멘텟은 무엇이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 그런 것들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리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할 때 멘텟으로 다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멘텟이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멘텟의 서머리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과 목차, 머릿말, 맺은말을 읽습니다. 차례차례. 이걸 왜 읽어요? 미리 파악. 계열 파악하고 여기서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뽑아낼까를 궁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쫙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까지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걸 하려면 속독이나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있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서머리 기술에 이렇게 나온다. 세 번째, 책을 정동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한다. 아까 뭐랬죠? 쓰리고? 긋고, 접고, 긋고, 접고, 접고. 그걸 하면서 본다. 네 번째, 8대2 법칙. 내가 나중에 써먹거나 이러고 싶은 거는 필살에서 적기도 한다는 거죠. 밀정 같이 보셨잖아요. 밀정에서 이병헌이 정체산역으로 나오는데 그 마지막 대사 기억나세요? 그런 건 저 나오자마자 이렇게 적어놔요. 우리는 계속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병헌처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실패가 쌓이고 우리는 그 실패를 디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밀정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놓는다는 건 적어놔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우리 요새 SNS 너무 발달해서 너무 좋잖아요. 카페도 올리고 페이스북이나 특정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적극 활용한다. 진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두 번 하고 말 거면 별로 안 돼요.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8개월 이상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독서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말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는데 이게 제가 어디서 발췌한 거냐면 한국형 하브루타 진북 7키워드라는 7키워드 독서 토론이라는 곳에서 발췌한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낭독, 경험, 재미, 궁금, 중요, 메시지, 필사 이렇게 7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건데 낭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서 토론 할 때는 몇 페이지 몇 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큰 소리를 내서 읽어줘요. 제가 오늘도 읽어줬잖아요. 읽어주고 둘째는 그 부분을 왜 낭독하고 싶은지를 얘기해줍니다. 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세 번째는 소리를 내서 읽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되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낭독을 하면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주고 제가 느낀 거 얘기해주고 다시 받아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 거 낭독은 그렇고요. 경험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 내용과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얘기를 접목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박재현 팀장님 같아요. 저의 경우는 이렇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하는 거죠. 낭독하고 경험은 같이 연결되겠죠. 그죠? 세 번째로 재미는 책을 읽고 나서 재미있었던 부분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우리나라는 책을 토론하면서 재미있었던 부분 얘기하는 게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도 재밌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스스로 즐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낼 것 같은데 저는 얘기할 때도 자세히 들어보면 근데 더 재미있는 게 그래서 이래서 웃긴 게 막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김구라가 사실은요 뭐 이렇게 하듯이 저는 그렇게 명랑한 그런 게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궁금한 건데 궁금한 거는 책을 읽고 나서 의문이 드는 거 그죠? 아까 퀘스천은 책을 읽기 전에 궁금한 걸 쓰는 건데 이거는 읽고 나서 궁금한 거 어떻게 보면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이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서로 답하면서 또 내공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 토론을 그러니까 토론을 지금 얘기한 것들이 토론을 더 풍성하게 값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랑 메시지랑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치는 거고, 메시지는 다 같이 다른 사람도 중요할 것 같은 거. 이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는 게 독서 토론인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을 치는 거죠. 그다음에 필사는 낭독은 소리내서 읽어주고 싶은 부분을 던지고 토론하는 거라면, 필사는 내가 어디 가서 베껴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참 이거는 좋더라. 그런 것들을 써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독서 토론에서 활용을 하다 보면 풍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을 그렇게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너스로 글쓰기라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독후감 썼는데 그런 독후감이 아니라 비판적 글쓰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작가의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밝히는 글쓰기. 우리가 그래서 자, 작가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이 풍부해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쌓아 나가면 그게 내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효과적인 독서법으로, 그죠? PQ4R 했었고요. PQ4R 유형별로 독서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낭독을 어떻게 하냐, 필사를 어떻게 하면 좋냐, 독서 토론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게 다는 아니에요. 저는 더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맞추고요. 앞으로 해 나가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저한테 요청하시면 또 다른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뿌잉뿌잉.